네, 일단 요 며칠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가 다소 엇갈리고 있죠. 외국인은 순매도를 요 며칠 보여주고 있고 기관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순매수, 순매도 규모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80억 원대로 거의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만한 수준입니다.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은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딱히 수급 포인트를 잡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죠. 똑같은 장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종목 장세. 자,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래소 지수가 완전히 묶여있다 보니까, 나오는 얘기는 뻔하죠. 저도, 벌써 이게 몇 개월 됐나요? 제가 개별 종목 장세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종목 장세 얘기밖에 나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답답한 시장에서 코스닥의 종목들이라도 움직여주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해서, 아마 종목 장세라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사고 있는 종목은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전체적으로는 지금 거의 안 사고 있는데 그나마 사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또 살펴보면은 약간의 틈 시장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코스닥 시장과 이제 거래소 시장을 나눈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열심히 사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죠. 거래소는 팔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나마 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사고 있는 종목은 외국인들은 서울반도체, 예를 들어서 랭킹 순서를 보면 원익 IPS, 위메이드, 또 SM, CJ 오쇼핑, 루멘스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거의 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기준 자체는 제가 보기에 단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사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랭킹 한 10위 정도에 집중적으로 사고 있죠. 그런 종목들을 보니까 기준 자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실적입니다. 실적. 딱 그거 하나만 보고 외국인은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도 안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 기관 매수가 조금씩, 거래소는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그 거래소에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외국인 코스닥을 봤으니까 거래소에서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글쎄요, 딱히 감동적이진 않은데 호텔신라, 강원랜드, 아모레퍼시픽, 이게 1월입니다. 1월 들어서 기관이 코스피 거래소에서 무엇을 사고 있답니다. 대우조선해양, KB금융, 고려아연, 또 GS건설, 현대차, CJ, 현대모비스, 자, 등 같은 종목을 놓고 보시면은 특징적인 게 IT가 안 보이죠. IT 안 보이고 그리고 주로 이제 좀 내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수 쪽이 좀 있고요. 코스닥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실적을 보고 어떤 사고 싶은 종목을 사는 어떤 적극성이 보이는데, 거래소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어떤 기관 매수를 보니까 약간 어떤 회피의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좀 환리스크를 피한 종목을 한번 사보자,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게 또 내수 쪽이고, 또 롱숏의 영향도 있으니까 어떤 낙폭과대죠.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또 GS건설, 이런 종목 본다 그러면은 내수 내지는 약간의 어떤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수가 들어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 늘뛰게 합니다. 지금 지수도 괜찮고요. 나름 괜찮고 코스닥.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좋은 이슈든 나쁜 이슈든. 그러다 보니까 테마도 좀 돌아가고 하는데 아마 외국인 수급을 쫓아가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되는 어떤 종목들에 한정해서 사셔야지 나중에 분명히 코스닥 종목들 후유증이 없으실 겁니다. 그 부분 우리가 보셔야 되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딱 이 분위기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 걸 보시면은 거의 낙폭 과대주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어떤 단기적인 매매 정도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 시장의 어떤 모습을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가 딱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 시장에서는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시장 치고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277억 원 실적을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래소를 보자면 오늘도 그렇고 방향성도 나타나지도 않고, 전기전자 쪽으로 물론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주목을 하자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거의 시장이 딱
정체된 분위기죠. 정체된 분위기입니다. 그런 말씀 계속 시간이. 드렸지만은, 엔화 같은 경우가 아직도 지금 104엔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좀 누르고 있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 또, 좀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또 2천을 깬 흐름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자, 요 틈사이에 틈바구니에 갇혔기 때문에 전혀 지금 방향을 지금 못 정해주고 있죠. 해서, 수급 자체가 그냥 없습니다.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 오늘 온수 장비, 전기가스, 음식료 쪽에 매도가 나오고, 전기전자,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기관들도 보시면은 롱숏이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합니다. 샀다 팔았다 하면 보입니다. 해서 오늘 전기가스, 금융, 제약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크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온수 장비, 화학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역시 어떤 시장의 어떤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어떤 특이점은 전혀 안 보이죠. 매수 종목, 상위 종목을 또 보더라도 어떤 굵직한 어떤 흐름은 안 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잠깐 좀 고생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 나오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양매수가 잡힌다는 것 정도. 그리고 알타에서 고생했던 LG 디스플레이 같은 GS건설 같은 종목들, 자, 이런 것들이 외국인 쪽에 보이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좀 고생했던 종목, LG전자, 또 삼성중공업, 기아차 이런 종목 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추세적인지는 아직도 또 확인해야 되겠죠. 해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거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띠지 않는 그런 단기성 매매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전까지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거의 의미는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시장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대응 전략도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진정한 포천 이동갈비의 참맛을 이제 집에서도 즐긴다. 포천 이동 소갈비. 이곳 갈비 맛을 그대로 살려낸 맛의 포인트는 질 좋은 고기의 기름기를 잘 제거하고 손으로 일일이 잘 포를 떠 가진 양념을 다한 후 48시간 동안 냉장고에 잘 재워놓는 것. 그래야만 양념이 잘 스며들어 부드러운 고기 맛을 낼 수가 있다고 한다. 그 포천 이동갈비의 부드러운 수제갈비 육질과 물리지 않고 계속 당기는 깊은 양념 맛 그대로. 이젠 간편하게 집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맛과 양념, 수제 방식 모두 리얼. 포천 이동 소갈비. 네, 오늘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심심하게는 마찬가지네요. 강보합권의 양대 시장에 위치를 해 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계속 난감한 장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네.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기도 민망합니다. 그렇죠? 좀 지겹죠. 기본적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전략 자체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시장이 안 변했으니까 무슨 전략 전술을 바꾸겠습니까? 늘 말씀드렸던 게 개별주 장을 계속 말씀드리죠. 지수는 답이 없으니까 실적이 좋은 그리고 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주에 대해서만 중기 투자를 이어가자. 중기 투자가 아니고 어떤 단기적인 흐름을 쫓다 보면은 다 놓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반도체 같은 종목도 작년부터 제가 지금까지도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중간중간 리스크가 많거든요. 그런 중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적 개별주 같은 경우는 보통 1년에 한 10번 이상의 위기가 옵니다. 그때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다 틀리죠. 10번 이상의 어떤 위기가 오는데 그걸 견디셔야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도 이제 거래소에서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군들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당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낙폭 과제를 들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당분간 답이 없죠. 실적 성장성이 둔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급락이 나올 때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박스권 단기 매매만 가능하다. 이걸 또 함께 늘 말씀드렸던 것은 실적 시즌이니까 좀 계속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 종목 대해서 철저하게 실적 체크를 하자 말씀드리고 하나만 덧붙인다 그러면은 장이 좀 지루해지고 또 약간 어떤 테마성 종목들이 지루해지면 보통 테마성 종목군들이 이것저것 나오지 않습니까? 들썩들썩 나오는데 그런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은 안 하시는 건 저는 권하는데 하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단기적으로만 대응하자. 그런 실적이 뒤따르지 않은 테마 종목군의 상승세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나중에 반드시 제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은 되도록이면 좀 멀리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하자. 그 부분만 제가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